근데 제대로 했어요 이거. 네, 제대로 했어요. 천만 원? 맞다 좀 사람. 언제 왔어요? 지금 별로 여기 앉아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 내가 여기 있어. 아니. 촬영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거예요? 예. 그 행사 여기 총장님만 얘기된 건 아니죠? 얘기된 거 괜찮은 것인데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냥 시켜주는 아니 사람이 찍는 게 아니고. 두 분만 와봐. 두 분 와서 이쪽에 앉으세요. 빨리 와. 빨리 하나 더 자리 잘했다. 아니, 뭔가 자리 매죠. 아니, 여기 앉으시면 돼요. 가시고 2층으로 올라왔어. 올라와. 내 밭으로 올라오고 여기라도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 여기 아직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청년에서 추가대로 명함이 새로 나온 거예요. 어제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여기서 뭔 일 있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젊으신 분도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 보인다 했더니 좀 보이네. 언니 다시 와야 돼. 다리 들었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이프라이 콤마를 아십니까? 세이프라이 콤마는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행운이라는 콤마를 가진 네이프로만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찾기 힘든 행복을 찾기보다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소중한 행복을 끝까지 지켜내고 구청장님도 올 한 해 국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여성분께서 누구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라는 응원의 뜻으로 세이프라이 이렇게를 달아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최충규 대덕구청장님과의 소통간담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구청장님께서 더 나은 구청 발전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 자리이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법일동장님부터 내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일동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026년 구청장 소통 간담회 행사에 참석해 주신 법일동 주민 여러분과 기관, 단체, 내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충규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장 중심에 의해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전석광 대덕구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효성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하섭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 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자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흥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효서 대덕구의회 윤리특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규 대덕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함께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덕구청 관련 부서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예구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인삼 명예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형주 명예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숙 명예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자생단체장님 및 기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장단 유중섭 분회장님을 포함하여 법일동 노인회장님 5분 참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법일동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주민자치회 허영욱 회장님, 통장협의회 서경숙 회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황규현 회장님, 새마을문고회 김인숙 회장님, 바르게살기위원회 오전환 위원장님, 자율방범대 김성곤 회장님, 체육회 이상하 회장님, 탄소중립실천연대 김복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광현 혈압파출소장님, 권현주 대전병원 행정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기관장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일동 전 직원은 최충규 부청장님과 함께 주민의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법일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내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로프에서 추진 중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부분은 민선 8기 6대 구정 방향에 맞게 핵심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2026년 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제도 몇 가지를 설명하는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방향 첫 번째 희망찬 미래사회 분야 6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주차장 철도 이체화 사업입니다. 총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2025년 2월 국가선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들을 백과화해 최첨단의 상업, 주거 등의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쪽에 대단히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개정부 신청사 건수입니다. 2025년 5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598억 원을 기입합니다. 지난해 석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올해 건축 공사가 본격화되면 웅장한 신청사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정동 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현 구청사 인근이 최근 국가시범지구 선정되었으며 총 2,041억 원이 투입되어 2028년 착공,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최첨단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과 산업을 잇고 산업과 사람을 잇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하우스 152세대를 공급하여 젊은 사람들이 오정동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속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국토부의 혁신도시 정책평가가 지난해 완료되었고 향후 2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연속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역 역세권 복합개발입니다. 신탄진역과 주변 지역을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사업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점차 종합개발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장동-위원간 도시-도로 개별 사업입니다. 장동에서 이현동을 잇는 연장 1.7km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지역 연결을 넘어 대덕구 북부권과 신탄진 상원권을 빠르게 잇는 핵심 보조 간선 도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방향 두 번째 현진창 지역경제 분야 2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일동 일원 약 4만 평 규모로 국방산업의 실증, 제조 중심의
지역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 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연구 성과의 실증, 실무장 제조, 기술 사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은 골목 경제 안정과 소비 선순환을 위한 것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각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잡고 규모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매력도시 분야 2개 사업입니다. 대덕 물빛축제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경남 조성, 뮤직 페스티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춘당 문화제는 올해 29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숙모 제외, 6.25 경전 암송, 역사 탐방, 문정봉 시호 봉송 행렬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올 4월 25일에 국민들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환경 분야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생아이 부모에게 5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모 회복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도시 분야 4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동 1원에 대전 제4시립 중앙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891억 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 보상,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전육교 1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대전육교는 국가가 지정하고 등록한 고속도로 1호 문화유산입니다. 2028년까지 약 250억 원을 투입하여 방치된 대전육교 1원을 명품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공원화, 야간 경관 개선 등 복합적 공간 재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일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덕암동 세일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돌봄교실, 주차장 등을 갖춘 교육, 복지, 문화가 결합된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며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커뮤니티 공간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속초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체 공원 면적은 82,281제곱미터로 2009년부터 이용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낡고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체육, 문화, 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올 하반기부터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설세무서 위치입니다. 대덕구는 대규모 산업단지 등 규모 있는 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할 세무서는 국제전세무서 한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정 수요 및 지역 주민과 기업의 욕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세무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는 마지막으로 현장 행정, 생활행정 추진입니다. 매주 수요일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20여 건 이상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입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해결을 위해 모두의 카드라는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한 달에 대중교통비를
5만 5천 원까지만 본인이 내고 그 이상은 다시 돌려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데 7만 원이 들었다 한다면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된 2만 원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들어간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올해 6월에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새로운 정부 적금 상품이 나옵니다. 3년 동안 매달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함께 도와줘서 만기 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하고 3년 동안 꾸준히 넣으면 만기 때에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에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덕도 공식 SNS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시행 시점인 6월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암 다음으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강 문제가 바로 치매입니다. 그동안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나 진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으로 살펴주었는데 올해부터 우리 대덕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월 3만 원 상한 내 약제비와 본인 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로부터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대덕구 공식 홈페이지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가입이 어려우신 분은 동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니 이번 기회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주의 현황과 새해 달라진 제도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대덕구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도 지역 성장과 국민의 사회인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철석 사장님의 올해도 핵심 사업 설명이 국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님의 인사 말씀과 올해도 핵심 사업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대덕구청장 최춘규입니다. 네, 밖에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좀 칙칙하고 그래서 좀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저기압으로 습도가 높으니까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지금 공중에 떠 있어서 특히 이제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법일동 동순방에 함께 해주신 우리 법일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병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와 주시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그러한 26년을 보내면서 푸른 뱀 위에 2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게 그렇게도 감격스럽구나. 2026년은 붉은 마리해라는 적토마이의 26년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대덕구민, 법일동 주민 모두 적토마이 씩씩함, 용감함 이런 기운을 좀 받으셔서 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고 또한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민선 8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선 8기 처음 시작할 때인 22년도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대덕구민들께 약속한 그러한 약속 사업이 얼마나 지켜졌나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서 전국에서 약속을 가장 잘 지킨 구청장, 국민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 관계를 가장 잘 지킨 구청장으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과 대덕구민의 협조 덕분에 그래도 저는 대전시 5개 구청장 중에 공약을 가장 잘 지킨, 많이 지킨, 압도적으로 많이 지킨 그런 성적표를 받아서 이것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대덕구민 덕분이고 8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함께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말로써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해냄으로써 여러분에게 성과로 보여줘서 저는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나설 때는 다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보고서 그게 참일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성과를 못 낸다면 저도 구청장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는 정말 제 고향 대덕이 발전하고 대덕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중심으로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앞장서겠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일을 해내는 그리고 그 성과물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서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 하루라도, 단 1분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대덕이 과거에 낙후됐다, 변두리다, 이런저런 대발이 안 된다, 왜 대덕만 이러냐라는 푸념을 이제 떨치고 당당하게 다른 구와 어깨를 견주면서 대덕구도 이제 살만한 가치가 있고 함께 살아도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도시구나라는 그러한 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법일동은 그런데 12개 동 중에 행정동 면적으로는 12개 동 중에 가장 작은 동입니다. 아파트 단지로만 이루어진 동이기 때문에 이 동 안에 생활 SOC 시설을 직접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죠. 그래 법일동 주변에 생활 SOC 시설이 잘 들어와서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우리 주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환 중에 가장 핵폭탄급의 저는 그러한 사업이 저는 조차장 입체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차장 입체화 사업은 저는 정말 학소부대했던 게 결정됐는데 그것이 선도 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산역, 안산역, 그리고 중구의 조차장역, 전국의 세 곳의 조차장 역 부지의 입체화 사업이 결정됐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법일동과 같이 옆에 두고 있는 조차장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차장역이 사업이 다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면 저는 법일동 가치뿐만 아니라 법이동과 중리동, 해덕동, 오정, 대화동이 거의 한 도시 형태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차장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 유형의 재산 가치가 다 올라가는 그러한 가치를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 사업이 정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행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민들의 단합된 힘입니다. 주민들께서 한 방향을 보고 같이 손잡고 달려가 주면 그 사업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전투가 벌어진다면, 꼭 그것이 우리 이익이 아니고 너의 이익인 것처럼 한다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사업이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와 국토부에 잘 건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차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통된 분모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다 이것저것 다 갈라진 요구를 해서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대덕구는 여러 가지 그동안 89년에 대덕군에서 대전시가 직할시 될 때 자치구로 승격하면서 해덕면과 신탄진읍이 대덕구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치구로. 8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36년을 자치구 역사를 달려왔는데, 그래서 오정동의 대덕구청이 그 당시에는 대덕군청이었습니다. 대덕구청 자리가 아니고 대덕군청을 승격하면서 대덕구청으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청에서 동구 경계선이 100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신탄 쪽에서 보면 가장 남쪽에 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대덕구의 허리인 연칙지구에 행정도시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그 뒤에는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혁신도시 안에 구청이 지금 터파기가 끝나고 타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주변에 해덕 IC와 신문교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작년 말에 또 다행인 것은 혁신도시에서 신탄진 대청대교까지 외곽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이 돼서 올 1월과 2월에 예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예타를 하면 분명히 거기는 보통 예타가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 도로에 쓰임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해서, 그래, 그 공사비 들여서 그 도로 건설할 만하다라고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주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제 예타가 나오는 걸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왜 그 주변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구청이 이전되고 또 공기업이 들어오고 신문교가 건설되고 해덕 IC가 건설되면서 예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례동에서 연축동까지 외곽도로도 그쪽이 예타가 통과되면 당연히 예타가 또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비례동과 신탄위까지 한 번에 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이렇게 예타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89년 이후에 대덕구가 여러분들 여기서 89년도부터 대덕구에 계속 살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89년부터 그 이전부터 대덕구에 살았다. 네, 손 내려주세요. 89년 자치구로 된 이후에 여기서 계속 사신 분들은 대덕구가 그동안 대규모 유치 사업을 성공하거나 했다는 소리를 뭐를 들었을까요? 그런 것이 유일하게 대규모 투자 사업이 있었던 것이 대전산단, 대덕산단은 70년대, 80년, 83년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뒤로 89년 이후에 해덕IC 대규모 유치 사업이 결정된 것이 유일한 대덕구의 유치 사업이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를 행정부센터를 짓고 이런 작은 거 말고 대규모의 국책사업, 대규모의 시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유치되고 이런 것이 그동안 없었죠. 이것이 대덕구민을 속상하게 했고 대덕구는 변두리다 낙후됐다 이런 수혜감을 호소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민선 8기 들어서 디지털 물산업밸리가 유치됐죠. 거기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청년들에게 공급될 겁니다. 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약 1조 4천억의 투자인데 실제 공사가 끝날 때 되면 2조 원 이상의 투자를 가치가 있는 그런 메모드 아마 대전에서도 2조 원 이상의 그 작은 평수 대전 전체로 보면 작은 평수죠. 왜? 전체 면적이 16만 평인데 개발은 한 11만 평 정도 할 거니까 11만 평에 2조 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 없었죠. 또 대전시에서 아레나 경기장을 대덕구에다 짓겠다고 약속을 했죠. 또 대전의 중앙도서관을 대덕구에다 이제 장소까지 못 박아서 기본 설계하고 있죠. 이런 것이 다 유치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대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동안 대덕이 잠자고 있는 사자였었는데 이제 움직이고 눈을 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고 외부에서 평가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덕의 변화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대덕이 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3단 대개주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을 각각 구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스마트 3단으로 혁신하는데 지금 안에서는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의 한 증거가 대전의 바이오 기업, 전국 바이오 기업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알테오진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본사가 대덕구로 이사 옵니다. 그런 본사가 대덕구로 왜 이사 오겠어요? 그런 그 산단 주변에 그런 본사가 한 8개가 이사 오는데 그런 8개가 이사 오면서 그 주변이 많이 환경이 바뀔 겁니다. 전에는 회색빛 칙칙한 도시, 밤에는 어둡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또 미래의 가치가 더 큰 기업들이 대덕구의 본사가 유치됨으로써 앞으로 대덕구의 변화가 확실히 눈으로 가시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대덕구에는 언론사 본사가 단 하나도 인터넷 언론 말고 어떤 페이퍼 언론이나 방송 언론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 바로 알테오젠 본사 옆에 충청투데이 본사도 이렇게 이전하는 걸로 부지를 매입을 벌써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대덕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둑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전의 진산이라고 하는 대둑산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움은 전국의 황토길의 성지로도 이렇게 유명하지만 저는 대둑산과 대청호가 결합된 산과 물이 결합된 관광 벨트화를 추진해서 이곳에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오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대둑산에서 대청으로 넘어가는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도 초대 민선 구청장이었던 오희중 청장님 때부터 좀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공사비 때문에. 그걸 터널로 뚫으려고 하는 게 거의 한 40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으니까 그건 우리 예산이
해야 되는 공사비거든요. 근데 마침 주한미군 주둔 공여구역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로 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국무에서 돼서 이제 그 국비 50% 받고 시비 25% 받고 저희들은 25%만 내는 이 공사가 추진돼서 지금 설계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설계를 확정해서 지금 설계 중간 보고를 제가 다 들었는데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 기울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주차장은 어디다 만들 건지 이런 것을 다 이제 기본 설계가 다 끝났는데 이제 공사 시작되면 그것이 이렇게 뭐 몇 수키로 5km 10km 되는 그 도로가 아니고 약 1.7km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공사 시작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계족산 갔다가 대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지금까지는 신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한 3, 40분이 걸렸던 길을 5분에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대단히 효과적인 그러한 도로가 바로 생깁니다. 그런 것이 가시화된 우리 앞에 놓인 대덕의 발전 그리고 대덕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또한 올 5월이면 완공이 되는 대청댐 본댐에서 여수루댐까지의 생태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조성돼서 전국의 명소가 또 하나 우리 대덕구에 생기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모든 데크들이 다 나무 데크로 해서 부식이 되면 위험하고 또 6, 7년 되면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아주 불편함이 있었는데 거기는 알루미늄 데크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그 반영구적인 그러한 데크가 올 5월 중순 정도면 완공이 1차 완공이 됩니다. 전체 길이는 원래 5m 정도 되는데 먼저 1차 공사로 한 2.2km 정도 먼저 완공을 해서 개통을 하고 전망대도 개통을 할 건데 많은 국민들께서 가서 힐링하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그런 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형의 유산 중에 또 유형의 유산 중에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선양사업입니다. 대덕인물 선양사업. 대덕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선양사업을 잘해서 그분들의 무형의 가치를 우리가 유형의 가치로 바꿔내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작은 기본 설계비에도 반영된 것이 김호연제 문학관입니다. 저는 남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물 중에 그 조선 500년 중에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물 중에 김호연제의 작품은 정말 그 시대 남성 중심의 시대에서 여성의 어떤 선각자적인 유교 시대에서 여성의 어떤 그 개혁적인 그런 역사 인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자랑인데 그동안 그분의 작품 연구나 홍보나 이런 것이 너무 미진해서 제가 원래는 구리 문학관을 지려고 했었는데 구의 재정을 좀 아끼고 더 크게 짓고 더 제대로 선양하기 위해서 이걸 시립비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그래도 이장우 시장이 그 의견을 받아줘서 시립 김호연제 시문학관이 이제 기본 설계비가 올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조선의 3대 여류 작가를 하면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그리고 헌안설원 그리고 김호연제 이렇게
3대 여류 작가라고 하는데 신사임당과 허난서론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김우현대는 우리 대덕 구민들밖에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우리 책임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 선양 사업하는데 너무 게을리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 훌륭한 분을 우리가 선양하는데 너무 게을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그 문중 전국 회장님이 구청에 오셨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자기 문중에 김우현제를 선양 사업하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 뒷짐지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같이 부와 노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문중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중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 대전시에서 이제 잘 해야죠. 또한 대덕구에는 그동안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그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출생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생률이 가임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 숫자 이게 합계 출생률인데 합계 출생률이 1.3에서 5는 돼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2명이 결혼하면 보통은 2명 낳아야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1.5는 돼야 된다는데 우리 1.5 되는데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합계 출생률이 세계 꼴찌잖아요. 대전에서는 어떨까요? 전국에서 1등이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1위예요. 1. 그런데 대전 5개구 중에 대덕구가 1등이야. 그런데 얼마예요? 0.88. 그게 1등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건 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만 여기저기 져서 인구 빼가고 서로 빼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출생률 높이지 못하고 아파트만 잔뜩 지으면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도 더 급하게 대처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대덕구가 그동안에 오명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명이었고 충청도가 오명이었고 대덕구가 오명이었던 자살률이 그래도 1등 하다가 꼴찌한 게 이거는 꼴찌하는 게 좋은 거죠. 자살은. 그게 얼마나 저는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대덕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적표예요. 변화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 성적표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덕구가 그런 데에 자살에 관심 쓰고 출생에 관심 쓰고 또 어르신 복지에 관심 쓰고 장애인 복지에 관심 쓰고 또 이렇게 해서 대전시 전체 중에 장애인 쉼터가 대덕구밖에 없어요. 또 어르신들 그 복지 케어의 평가에서 늘 대덕구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저는 사회적 약자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법일동 대덕구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제가 해야 될 일부터예요. 또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분들, 보훈단체 가족들, 보훈 대상자들 이분들이 대덕구에서 그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장의 기본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단순히 빌딩만 짓고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세상 이런 세상 만드는 게 제가 고향에서 정치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희 동장님이 사회복지직이에요. 제가 동장님을 여기 사회복지직으로 보낸 것은
법일동이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비율로 많아요. 어르신도 많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차상위 계층도 많고 뭐 1인 부모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탈북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보훈 대상자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좀 이렇게 좀 섬기라고 사회복지지 그리고 전에 여기서 근무도 했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김영희 동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이영주 명예구청장님 가셨는데 우리 곽인상 명예구청장님하고 우리 아니 나는 눈 감고 계시나 해서 김현숙 우리 명예구청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또 기관 단체장님 함께 해주신 우리 허영우 김성군 우리 단체장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경로당의 우리 회장님들 이렇게 함께 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중위 종합복지관의 이보명 관장님께서 아프신 거 아세요? 지금 수술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인데 중위 복지관이 법일동과 중위동의 어떤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하니까 그 관장님이 건강하게 다 퇴원해서 오셔서 다시 그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저는 정말 저는 정치 그만둬도 저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예요. 제가 여기가 고향인 거 아세요? 네. 저는 여기가 고향이고 우리 엄마 친정도 여기야. 우리 아버지 고향만 여기가 아니라 엄마가 제 초등학교 선배예요. 아버지도 선배고 제 딸은 제 후배예요. 저희들은 한 번도 대덕구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어요. 제가 본적 말고 원적이라는 게 있어요. 원적. 어르신들이 마실 건데 제 원적이 법동이에요. 원적.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한 500년 전에 이 법동으로 처음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법동의 채씨들이 다 저희 친척들이야. 저희들은 이제 읍내동 주변에 살았고 여기 지금 법동 주변에 사는 분들 채씨들. 그래서 저는 죽으면 대덕구에 뼈를 묻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대덕 사랑으로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주어진 임기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연초가 됐는데 우리는 새해 이렇게 맞이하면 지역의 어른들 이렇게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뵌 길에 제가 우리 법일동의 주민과 어르신들께 이제 큰절로 인사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일동 주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구정에도 많은 협조, 동정에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부수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장님께 건의하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간략하게 자기소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일동이 지리적으로 보면 대덕구에 이렇게 가운데쯤이에요. 비례동, 오정동, 신탄 쪽에 보면 해덕동이 미터로 재보면 해덕동이 가운데인데
법일동도 가운데 푹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제일 적어. 걸어서 법일동은 걸어서 한 20분이면 동네 한 바퀴 다 돌아. 걸어서. 저 해덕동 신탄진동은 운전하고 1시간 걸려요. 다 돌라면 운전하고 차로. 근데 여기는 걸어서 한 20분이면 다 돌아요. 사실 거의 그 단독주택 그 식당 하시 요식업 하시는 분들 몇 가구 저쪽 그 영락교회 쪽 단독주택 몇 가구 빼놓고는 다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렇게 그 민원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원, 또 장애인분들의 이동 수단, 이동 통로, 또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을 받으시다가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겨요. 통장에 뭐 돈이 입금되면 그거 다 이렇게 구청에서 봐요. 수급자로 계시는데 몇 천만 원이 통장 왔어. 그럼 다음에 이게 탈락됐다고 그래. 왜 나 돈을 안 주냐, 이런 민원 엄청 많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버스 대중교통 문제, 트램 공사 문제 있는데 다 허심탄회하게 여기 법일동 문제가 아니어도 좋아요.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는 것은 제가 차후라도 답변을 꼭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이 말을 할까 말까 그 고민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답드립니다. 정말 답 다 드려요. 걱정 마시고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제 번호 모르시는 분 있어요? 번호 모르면 그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페이스북 안 하시나? 페이스북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그 페이스북 회원 가입하면 제 전화번호 자동으로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나도 다 이렇게 다 올려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면 동사무소에 저 청장 전화번호 좀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냥 알려주니까. 제 번호는 뭐 개인정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뒤 먼저. 예, 저는 법동 주홍 3단지에 살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부친님 만나 뵈서 반갑고요. 많은 그 공모사업에서 유치된 거 축하드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일동 주민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육 및 복지기관 명칭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가 법동임에도 불구하고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안산도서관이 있는데 신탄진도서관, 석봉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안산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홍길동하고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부호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이 법동복지관이 되면 법동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라도 법일동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됐으면 좋겠고, 안산도서관은 법동 안산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법동이라는 이름이, 법일동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 좀 하셔가지고 명칭 변경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숙 선생님 법일동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이신데, 이제 중리복지관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가 전에 중리동이었어요. 아세요? 법동이 없어서 행정동으로 법동이 있었는데 행정동으로는 중리동이었어. 다 여기가. 그때 만들어진 복지관이 중리복지관인데, 이제 법동 쪽에 인구가 늘면서 아파트 짓고 막 하면서 늘면서 중리동과 법동을 분동했어요.
또 법동 인구가 또 계속 늘으니까 법 1, 2동을 또 분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중리복지관이고 여기 한마음 아파트가 법동복지관이 됐는데 지금도 만약에 법 1동만 관할을 하면 여기 뭐좀 중리복지관 저도 지금 중리복지관 이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중리동과 법일동을 같이 통합 관할하는 구역으로 보면 중리복지관이 법일동만 관할하는 복지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를 법동복지관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중리복지관도 안 맞아. 그럼 제3의 이름이어야 돼요. 제3의 이름.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주민 수기가 필요한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도서관은 우리는 거점별로 있어요. 거점. 그 동에 있다고 해서 원래 그 동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는 그 도서관이 대덕구의 도서관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구청하고 도서관 하나가 안산도서관이 있었죠. 그 뒤로 신탄진 도서관, 저기 송촌도서관, 신탄진 도서관 지금 다른 것으로 키즈카페로 리모델링 이제 올해 해요. 그래서 석궁도서관 이렇게 됐는데 석궁도서관은 석궁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석궁도서관 이렇게 이름 붙였던 거고, 송촌도서관은 사실은 맨 끝자락에 있어서 송촌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안산도서관이 어디까지 커버를 하냐, 지금 오정대와 해덕동, 법일리동 다 커버를 하는 중리동까지 이 커버를 하는 도서관이에요. 사실은 실제 그래.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거주지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기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일동 도서관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국가대표인데 너 법일동에 태어났으니까 법일동 선수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데 지금 유능해. 그래 시 대표도 하고 국가대표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우리 아들이면 시 대표나 국가대표 하라고 하지 너 법동 대표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 복지관 문제는 전에 그 처음 이름을 붙일 때하고 달라져서 사실은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고민을 해보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중리복지관을 만약에 법일동 복지관으로 고치는 게 그냥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거죠. 이 돈 엄청 들어요. 돈이 행정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구, 중구, 서구를 다음에 선거 때 이게 이슈가 될 건데 이름 명칭 변경하자는 이슈가 있어요. 이거 동구, 중구, 서구 일정 시대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거 붙여놓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지명을 붙인 거잖아요. 서울에도 중구 있고 대전에도 중구 있고 부산에도 중구 있고 광주도 중구 있고 막 이렇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서구 있고 이거 바꾸는데 한국 동구 이름 바꾸는데 한 200억 든대요.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행정비용 중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 주민 동의 받으면 투표해야 돼. 투표하는 드는 비용과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이름을 다 바꿔야 돼. 우리끼리만 바꾸고 우리 동구를 우리 뭐 어디 대청구로 바꾸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행정망 이거를 다 바꿔야 돼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어제 구청장도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비용 문제만 해도 한 200억 드는데 그럼 200억 동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 바꿔라. 얘가 안 웃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시하고 충청남도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거가 우리한테는 또 하나 중요한 대덕 세무서 신설 문제. 대덕 세무서 지금 북대전 세무서가 대전시 전체 세액의 59%를 걷어들이고 있어요. 59%. 약 60%를 북대전 세무서가 걷어들이고 있는데 대전 세무서하고 대전 중구 세무서가 나머지 40% 두 개에서 40%를 걷어들이는데 대전 세무서에서 동구, 중구, 서구가 중구 세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대덕구하고 유성에서 내는 세금이 60%예요. 그런데 대덕구 사람은 거기 북대전 세무서 가는데 열심히 차로 달려도 한 40분.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저 송천동의 행정복지센터 1층에 민원실을 하나 냈는데 민원실에서 그러면 북대전 세무서 가는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5월 달에 종합소득세하고 민원 서류 떼는 거. 이거 외에는 다 가야 돼, 별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광주하고 대구를 비교해 봤어요. 광주하고 대구 세무서 보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4만 이상 적은 광주. 세무서가 4개 있어, 이미. 우리는 3개인데. 우리랑 세액을 6조 1천억 걷어들이는데 지금 대전의 세액이 6조 1천억이에요. 세무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대구의 세금이 6조 1천억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 얘기는 뭐예요? 기업들이 세금을 대구보다 대전이 많이 낸다 소리예요. 6조 1천억 걷어들이는데 대구는 세무서가 5개 있어요. 북대전 세무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제조업체 1,300개가 대덕구에 있어요. 인구는 우리 두 배 유성하고 세금 구조는 유성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하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늘려야 돼요? 대덕구다 늘려야 돼요. 그런 논리인 거죠. 그 논리대로 하면 대덕구도 안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묘한 게 세무서 이름은 지금 아까 그 이름 명칭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로 이렇게 세무서 이름 진 데가 없다네요. 난 대덕 세무서 안 해도 좋다. 대덕구 안에 있으면 된다. 대덕구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 대청 세무서라고 하자. 나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 지금까지 관례가 자치구 이름 따서 세무서 안 붙였다면 또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세무서 지금 서명 받는 거 다시죠. 정말 많이 받아서 우리가 그 국세청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좀 이제 얼마 후에 우리 행안부 장관도 좀 면담 좀 해서 우리의 의지와 이 논리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서명에 동참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름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리복지관은 또 우리 동장님이 이제 그리고 여기 나성 부장님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관할 지역을 감안해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은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게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 우리 허영 회장님 계신데 여기 단체장님들도 그 단체 회의할 때 의견을 좀 공유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리복지관 이름 명칭 변경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변경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은지 한다면 뭘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특별시 만드는 것도 그냥 통합만 해서는
그 이유 없다. 통합했을 때 대덕구민한테 뭘 줄 건데, 뭐가 좋은데, 이러이러하니까 통합합시다에 찬성할 수 있어야 된다. 논리가 그냥 무조건 통합해서 통합시장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시군하고 같은 권한을 달라. 자치시, 자치군과 같은 권한을 달라. 이거는 세금과 자치제도 권한, 이 자치 권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거기 특별법에. 예를 들어 세금으로 따지면 어디 여기 옥천군은 담배 피면 그 담배 소비세가 다 옥천 군위로 가요. 담배 살 때 뭐 5,000원에 사면 한 3,000원이 세금으로 군세로 들어가요. 충청북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빌동 주민 중에 담배 많이 피진 않으실 건데 담배 피면 이 세금 어디로 가요? 대전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세 내잖아요. 이 세금 어디로 가요 다? 그런데 어디서 걷어줘요? 구에서 걷어줘요. 우리는 수수료만 받아. 수수료만. 이 세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 받아주는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다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교부세, 국세를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는데 시군에서 직접 받아요. 국가에서 직접. 우리는 시를 통해서 받아. 시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고치자. 이런 게 들어가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은 우리는 대찬성이다. 왜?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전시만한 경쟁력, 충청남도만한 경쟁력, 전라북도만한 경쟁 이런 걸로는 경쟁이 어려우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그러한 권한을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책임도 부여하지만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게 요지에 법에 담겨야 우리가 찬성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통합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고 대전 세금이 시군위로 가는데 또 시군 입장에서 시골 분들은 지저분한 것은 시골로 다 밀어낼 건데 이렇게 해서는 통합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통합하자고 하면 통합 찬성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런데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하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반반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저께 대전시 방송국 언론사 이렇게 순방을 했는데 모든 기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한 6대4 정도로 대전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도민하고 시민하고 결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고 좀 여기 그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 지금 먼저 하셨습니까? 예. 저 마이크 갖다 조금 긴 시간이지만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 쪽에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 쪽의 문제는 물론 이제 공공주택이 많은 데는 관계가 없지만은 일반 주택이라든지 빌라가 있는 인면도로 쪽에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태의역으로 아시죠? 거기를 싹 오면은 1차적으로 수교국밥집하고 사거리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도 목욕탕하고 또 사거리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공원을 만든 거기는 상거리가 되고 거기에 그 사거리에
그 차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눈이 많고 그쪽은 안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요. 그러니까 공원복지과 속에는 지금 그 화장실을 공원마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동 쪽에 보면은 구생원교회 앞에 올해 그 화장실을 졌는데 거기는 3월 중에나 쓰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럼 아예 3월 달에 공사를 하지. 엄동설안에 저걸 쳐놓고 이 강추위가 지나가면 어디가 얼지는 않을 것인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고 화장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한겨울에 외투를 걸어놓는 고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과를 지적을 해주냐면은 구청장님도 거기서 그 팀장급들, 부장급들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지 마시고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구청장님이 이 엄동설안에 호텔 입고 한번 수영 없이 한번 그런 데라도 걸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발언이 남았어요. 물론 나머지는 매버디 쪽으로 다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기초적으로 먹고 입고 해소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이런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필드를 뛰어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과연 그 이변도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아파트 단지의 공공주택이가 다 깨끗한데 왜 들어온지 그것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답변을 안 받으면 질문을 뭐하러 하세요? 아니 여기 이제 그 질문을 수용하시는 과장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앉으세요. 이제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예. 이게 일방통의 일방통이에요. 소통은 쌍방통에 해야 돼요. 질문해놓고 답변 안 듣겠다고 안 돼요. 아니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제가 성의껏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질문하시고 저 간부들이 알아서 하기가 안 되고 제가 1년에 10달을 현장 인정을 해요. 현장 인정. 현장 인정은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는 거를 민원 제기한 분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고 해결해드리고 이런 게 이제 현장 인정인데 매주 수요일 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4년 내내 제가 해오던 건데 이 대덕구만 해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대덕구의 민원 한 곳 한 곳의 현장이 수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렇게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가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아무리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이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동네에 그곳에 갔을 때 그분은 딴 데가 있으면 못 만나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라도 계시면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신 즉시 가능하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네, 네. 보길동 총재팀의 황영훈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부총장님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많은 저기서 성과를 거뒀다고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고요. 저는 우리 법 1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첫째, 법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우리 법일동 이렇게 보면 흥이 나는 프로그램은 이번에도 주민자치 회의를 해서 저기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소음입니다. 소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줌바센터나 벨리댄스 이런 프로그램이 올해는 현재 500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소음 장치를 그렇게 하셨으면
이 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민자들 프로그램에서 밑에 지하에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어제 동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서 봤는데 탁구실에 보면은 이 마루가 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은 거기서 사고가 이런 게 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권해야 하는데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 법일동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를 즐거운 흥을 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최고 중에 소음 문제예요. 소음이 틀어놓으면은 평균 30이라고 했는데 7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왜 저희 3층 건물을 저희 주민들이 왜 못 쓰는 것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그걸 건의를 좀 했었는데 무슨 뭐 계약이 뭐 청소년 뭐하고 계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하실 때 안산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중리도 지금 복지관 다시 잘 됐잖아요. 복지관이야 한데 이런 걸 어디로 단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기 우리 법동도 다른 데 세금 똑같이 냅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혜택 보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럼 우리 백화점에서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인동이나 뭐 다른 정도 법동 같은 데는 주택자도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부족되는 시설면을 갖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3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팀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 장소가 소음 문제 때문에 방송을 틀어놓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10년 이상 된 얘기인데 왜 그동안 그런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했을까요? 좀 미리 좀 하지. 저기 우리 담당 과장님 여기 방음 우리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세요. 여기 방음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그리고 뭐 방음 문제만 해결하는 데는 한 1억이면 할 거거든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방음 문제는 그래 뭐 여기도 최신식 건물로 새로 져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할 사정이 안 되니까 먼저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게 여기 방음하고 저 밑에는 그 안전 문제랑도 관련이 있다는 게 탁구장은 그 문제는 같이 해결할 때 하고 또 3층은 만약에 3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산도서관과 복지관 이용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조정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만약에 저는 안산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면 시설이 안산도서관이 훨씬 좋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다목적실 이용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좀 잘 살펴봐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살펴봐서 좀 이렇게 건물 이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해보세요. 예? 3층만.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저희들이 지하부터 3층까지 검토 다 해서요. 그냥 말씀하신 부분 예산 좀 최대한 반영해서 깔끔하게 그냥 지시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뭐 줌바 댄스인가 하는데 워낙 크게 틀어놓고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항의가 들어온다고 그 말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이게 왜 그럼 안 됐지?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 일단 뭐 늦었더라도 민원이 지금 최고주에 지금 이른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게 그냥 법적인 소음 기준치 데시벨만 따져서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격장에 총을 쏘면 총 쏜 순간의 데시벨은
기준치의 한 10배 이상 높잖아요. 그런데 총 안 쓰면 소리 하나도 안 나니까 우리는 안 시끄러워 이럴 수 있나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데시벨이 엄청 높아지면 그게 공해가 되는 거죠. 나는 그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악취나 이런 것도 공해 측정할 때 이게 반응법이에요. 나 이 냄새 맡았는데 기분 좋다. 이건 악취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냄새 맡았는데 나 불쾌하다. 이건 악취 공해 규정 위반이에요. 내가 냄새 맡았는데 기분 나쁜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것은 해줘야 돼. 우리 산단에서 냄새 나면 나 이거 못 참을 정도로 냄새 나니 냄새 안 나게 해달라. 그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소음도 그래요. 기준치가 있어. 그런데 기준치는 일정 구간을 측정해서 평균 소음이에요. 평균 소음. 그런데 그 시간 평균을 내보면 법적 기준치보다 낮아. 그러면 여기는 기준치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소음은 불편합니다. 그래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다른 다 되셨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실기장 이상아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여태껏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맥주 페스티벌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해당되는 동들만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2개 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맥주 페스티벌 상인회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지역은 청소년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변경을 해서 12개 동이 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진화라는 과정이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놓고 여기 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2개 동이 다. 그런데 12개 동마다 다 면적, 지역 특색, 그리고 인구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사실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과 번영회, 특화거리 이런 것이 등록돼 있는 데에 지원 근거를 주어서 거기서 축제를 해요. 거기에는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제일 큰 명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원해서 여기 이 골목이 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지원하자. 그런 걸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거야. 공모사업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 동도 n분의 1 달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리시장 또 중리 행복거리 여기 중리동 같은 경우 두 군데가 그런 거죠. 전통시장도 있고 행복거리도 있으니까 송촌동도 전통시장도 있고 송촌동 골목형 상점과 번영회가 있고 근데 그런데 없는 데도 있어요. 뭐 대화동도 없죠. 해덕동도 없어요. 포감동도 없어요. 이런 데는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 할 때 이러지 말고 대덕거리 페스티벌 하면서 안 하는 데를 그 뒤에 영시축제 때 그 예산 주는 약 1억 8천만 원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동에 3군데를 더해서 우리는 6군데를 그나마 1년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단체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 근거를 주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축제, 그 축제를 하는 거죠. 주민자치에서 마을 축제하는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필요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청소년만 이렇게 딱 특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축제를 우리 주민자치 축제를
만약에 가을에 하면 마을 다른 하나의 축제를 우리가 특색 있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고민해 봅시다. 그런 거는 고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것도 다 사실은 예산 문제예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예산으로 그 예산을 이렇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따다 하는데 딸 수 있는 명분이 그런 골목형 상점거나 전통시장의 이렇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이런 축제 좀 할 테니 돈 좀 주십시오 해서 따온 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주는 거지 거기가 더 이뻐서 거기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대신 그런 마을의 어떤 특색 있는 축제를 더 만들어내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민자치에는 12개 동이 주민자치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에는 12개 동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요. 주민자치 인구 많은 데는 더 주세요 이래요. 그럼 송천동, 중리동 더 주고 저 대화동, 목상동 덜 주면 거기 또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는 동행정동당 이렇게 균형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마을이든 우리 대덕구가 1년 내내 축제하는 것 같은 보시면 즐겁겠죠. 그런데 매일 못하니까 특정하게 몇 번 이렇게 하는 건데 가능하면 축제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한테 그래요. 맨 놀고 펑하시기만 하냐. 이렇게 막 그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놀고 펑하시냐고. 그런데 골목 상권 축제하면 골목 상권의 매출이 한 이틀 해서 한 달씩 버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도움 좀 되라고 하는 건 이해해 주시고 더 이렇게 늘려 나가니 지금 축제가 마을 축제든 구 축제든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나는데 더 섬세하게 세분화해서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버글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분이 대표로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거 왜 제가 말은 다 안 하지만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최충기가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구청장이 원하는 거고 구청장이 그려가는 그림이 저 혼자만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 이런 것이 대덕구민들 가슴속에 아주 활짝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